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김겨울입니다. 지금 영상을 보러 오신 분 중에는 제목만 보고도 신이 나서 들어오신 분이 아마 몇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. 오늘은요,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초엽 작가의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올해 무슨 라디오에서도 여러 번 소개하고 올해의 책 원고에도 여러 번 쓰고 무슨 상 추천하는 데에도 이야기하고 정말 김초엽 작가의 소설을 여러 번 여기저기서 추천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겨울서점에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. 이미 수많은 찬사를 받은 책이지만 이 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2019년을 지나가기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김초엽 작가의 소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이미 김초엽 작가의 소설을 많이 읽으셨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면 좋겠고요. 김초엽 작가의 소설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일단 김초엽 작가는요, 2017년에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의 대상과 가작을 동시 수상한 것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.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봤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. 한 사람이 사실 한 어떤 문학상의 두 가지의 상을 동시 수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대단한 작가가 나타났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그러고서 이제 2017년 그 과학문학상 수상작을 모은 그 수상 작품집이 허블에서 나왔었는데 그 수상 모음집을 읽으면서 이제 처음 김초엽 작가의 소설을 접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첫 소설집이죠.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이 첫 소설집이 나왔고요. 이 소설집으로 김초엽 작가는 2019년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. 놀라운 데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김초엽 작가는 포항공대에서 생화학 석사를 받은 과학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김초엽은 필명이 아니고요. 본명이라고 합니다. 어떻게 그렇게 이름도 기가 막히게 필명처럼 그렇게 탁 김초엽 멋지지 않습니까?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. 방금 보여드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책에 총 7편의 단편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저번에 거의 없다님 채널에서 라이브를 했던 이 시티픽션에 수록된 케빈 방정식이 있고요. 그리고 오늘의 SF라는 이 SF 문예지가 얼마 전에 처음 이 창간호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인지공간이라는 단편을 쓰셨어요. 이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편 더 만나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? 제가 읽은 건 딱 요 정도입니다. 이 각각의 소설에 대해서 스포일러 없이 간단히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. 일단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수록되어 있는 7편의 단편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 이야기는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? 라는 제목의 단편입니다. 어느 행성, 어느 집단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은 성년이 되면 시초지라는 곳에 순례를 다녀오는 어떤 전통이 있어요. 근데 그 순례를 다녀오는 사람들이 꼭 모두가 복귀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눈치를 채고 그걸 궁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. 왜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는가? 그 이유를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요. 스포일러라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떤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좀 스포일러 없이 얘기하려니까 되게 추상적이네요. 그런 얘기입니다. 두 번째 이야기는 스펙트럼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인데요. 희진이라는 주인공이 우주 탐사대원으로 활동하던 중에 우주에서 조난을 당해요. 그러다가 외계인이 이 희진을 구조를 해서 몇 년간 돌봐줬다는 거죠. 이제 할머니가 된 희진이 그 이야기를 손주에게 들려주는, 회상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 책을 주제로 그 예스24 독서 모임도 했었는데요. 그 독서 모임에 모이신 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때 이 스펙트럼에 등장하는 외계인과
희진의 관계란 무엇일까를 놓고 이제 토론을 많이 하기도 하셨어요. 세 번째는 공생가설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입니다. 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뇌를 연구하는 한 연구소에서 아기들의 옹알이를 분석하다가 사람들의 어떤 상식적인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가는 결과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. 이 이야기 이전에 류드밀라라는 어떤 사람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결말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.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이고요. 제가 작가님 인터뷰에서 보기로는 그 양육가설이라는 책이 있어요. 부모의 양육이 어떤 아이의 성장에 절대적이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통념을 뒤집는 그런 책이거든요. 그 양육가설이라는 책에서 어떤 호기심을 느껴서 거기에 상상을 더해서 만든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. 다음 단편은 이 책의 표제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입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예요. 이 단편이 2017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의 가작을 받았던 소설인데 사실 저는 대상을 받은 관내분실보다 이 가작을 받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훨씬 더 좋아요.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제와 이야기여서 그런 것인데요. 이 주인공은 촉망받던 과학자 안나입니다. 과연 안나는 어떻게 됐을지 결말은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. 되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? 마음이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. 다음으로 수록된 단편은 감정의 물성이라는 제목의 단편입니다. 이모셔널 솔리드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 개발이 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비누도 나오고 뭐 패치도 나오고 향초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. 사람들이 막 앞다투어 사는 거죠. 거기에는 뭐 행복, 기쁨 같은 것도 있지만 우울, 슬픔 이런 감정들도 있는 거예요. 그런 게 발명된 상황에서 한 커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. 이 소설 전체에서 좀 정적이랄까? 유일하게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이에요. 그 다음으로 수록된 단편이 바로 2017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 대상에 빛나는 관내분실입니다. 관내분실이라는 게 말 그대로 관 안에서 분실이 됐다는 건데요. 여기서 말하는 관은 도서관입니다. 이 단편에서 가정을 하고 있는 도서관은요, 더 이상 뭐 책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인드를 업로드를 해두는 곳이에요. 이런 설정은 이제 뭐 블랙미러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닥터우에도 나왔었고요. 그런 식의 설정인데 이제 이 마인드를 업로드를 해놓고 사람들이 원하면 찾아가서 그 고인을 재현해놓은 그런 식의 어떤 홀로그램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주인공인 지민이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의 마인드를 찾으러 도서관에 찾아갑니다. 근데 도서관에서 마인드가 존재는 하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관내분실이 됐다는 거죠. 그런 이야기인데요. 많은 분들이 이 소설의 마지막 대사를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뭐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결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책에 수록된 마지막 단편은요.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단편입니다. 우주 터널 너머에 존재하는 바깥 우주를 탐사하는 인간이 탐사대에 가윤이라는 주인공이 선발이 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터널을 통과를 하려면 우리의 지금 인체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체 개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우주 비행사들을 우주 비행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. 근데 가윤이 이런 일을 꿈꾸게 된 데에는 이모였던 재경의 영향이 컸습니다. 재경은 인류 최초의 그 터널을 넘어가는 우주 비행사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. 그런데 가윤이 이제 인체 개조를 조금씩 하면서 이모였던 재경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. 그러면서 가윤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. 아주 해방감이 있는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시티픽션에 수록된 밀리 오리지널 케빈 방정식은 여기 지금 이쪽인가? 네, 뜨는 아이카드 보시면은 이제 저랑 거의 없다님이 진행한 라이브 보실 수 있고요.
이 오늘의 SF에 수록된 인지공간이라는 소설은 완전히 이제 다른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. 사람들이 각각의 뇌를 뛰어넘는 어떤 공동의 인지 시스템, 인지 공간이 있는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인지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삶의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. 그런데 그 시스템 너머를 꿈꿨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. 지금 제가 요약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일단 재밌어요. 제가 지금 뭐 결말까지 다 이야기하고 그 이상의 감상을 나누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지만 아마 읽으신 분들은 막 제가 왜 다 이야기를 못하는지도 이해를 하실 것이고 너무 좋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스포일러 대신 제가 느끼는 김초엽 작가 소설의 특징들을 3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. 일단 김초엽 작가 소설의 특징 첫 번째는요. SF 문법에 대한 탁월한 변주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제가 방금 요약해드린 내용에서는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 쭉 읽어보면 뭐 인간 배아 디자인이라든지 뭐 인체 개조라든지 아니면 뭐 워프 항법이라든지 아니면 외계인과의 뭐 퍼스트 콘택트라든지 이런 SF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골로 쓰이는 소재들을 김초엽 작가 역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전통적인 SF의 소재와 장르의 문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변주를 하는 거죠. 사실 장르 소설의 재미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. 장르 고유의 문법과 장르의 어떤 역사를 충실히 계승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어떻게 비트느냐에 따라서 그 소설의 재미와 어떻게 보면 의미까지도 결정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초엽 작가의 소설은 그런 기대를 아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특징 두 번째는요. 등장인물들의 매력입니다.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또 상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손을 뻗고 이런 모습들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인간을 믿는 소설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. 그런데 김초엽 작가의 소설을 읽고 있으면 그리고 그 인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나도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. 그것은 등장인물들의 앞서 말씀드린 특징, 그들의 행동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거의 모든 주인공이 여성입니다. 여성이 정말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나게 만드는 그런 소설들이라는 점이 이 김초엽 작가의 소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드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악인이 없다라는 평가를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소설을 읽어보면 진짜 막 욕을 해주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. 정말 나쁜 놈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어요. 근데 그게 소설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작가분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뭔가 인간의 다양한 면들을 좀 더 보여주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일단 지금까지 쓴 소설들에서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등장인물들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특징 세 번째는요. 소설의 주제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상성과 비정상성, 물성과 정신성 혹은 공동체성과 개인성 이런 여러 대립되는 어떤 개념과 요소들 사이에서 이 등장인물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식의 플롯을 쓰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플롯이 인위적이거나 뭔가 주제는 이거야! 이 소설의 주제는 이거야! 라고 인위적으로 알려주거나 억지로 알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 소설의 특징이자 작가의 재능이기도 하겠죠. 그러니까 굉장히 잘 쓰는 소설가일수록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주제의식을 이렇게 야!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이야기를 읽을 땐 재미있게 읽었다가 다 읽고 나서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거구나, 이런 걸까?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김초엽 작가의 소설 역시 그런 특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 짧은 영상으로 김초엽 작가의 소설의 매력을 다 전달드리기가 참 힘든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
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초엽 작가님, 겨울서점 종종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작가님의 소설을 충분히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올해 받으신 여러 상과 또 여러 가지 크레딧 정말 진심으로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. 저도 여기저기 추천을 많이 했다는 거. 지금까지처럼 또 앞으로도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또 오세요. 안녕.